네, 지난 5월 정도였죠. 정부가 14조 원을 넘게 투입을 해서 투자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장 쪽 이야기라면 항상 언급이 되는 게 삼성도 있지만 LG 쪽에 좀 부진했던 실적을 최근에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이 전장 산업이었는데요. 자동차 전장 산업은 향후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 전장 산업. 이게 일단 뭔지, 전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전장이라는 얘기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럼 전장, 전자장비, 전자장치, 이런 건가? 그거 이제 줄임말일 수는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전장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자동차 전장을 특정해서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럼 왜 자동차에서 전장이라는 개념이 나왔지? 라고 하면 사실 자동차는 한 1800년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이제 가솔린 내연기관을 돌려서 가던 거였는데 네. 그게 지금 한 150년 이상 지났음에도 사실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현대사회에 나와 있는 많은 첨단 물건들은 이미 다 전기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가전이라는 것들은 그걸 가정 내 전기인 거잖아요. 이미 그렇게 다 가어 있는 건데 그럼 자동차만 종래의 그런 내연기관과 출력, 이 연소를 갖고서 계속 운영되는 게 맞나?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배터리나 이런 걸로 커버가 가능한가? 이제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되면서 결국 배터리 성능이 워낙 좋아지고 거기에 맞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내장, 충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이 획기적으로 올라오면서 그럼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바뀌어가는 네. 이거 자체를 이제 전장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이제 비롯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자동차 전반적인 운영되는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이제 그 시장인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좀 익숙한 데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보면 파워트레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동차는. 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라는 거를 구동계, 한국말로 하면 구동계인데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저희가 이제 연료를 넣죠. 휘발유를 넣어서 그걸 태워가지고 피스톤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엔진을 돌리고 이제 바퀴를 굴리는 네. 이 구동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것들이 피스톤뿐만 아니라 모터, 인버터, 파워 소자, 각종 제어기 이게 그 가솔린을 태워서 가는 구조에 만들어져 있는데 전장이 되면 이게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서 왜냐 배터리 사이즈도 있고 출력도 달라지고 이 뭔가 이런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전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전장이라고 개념을 잡기 전에 그 배터리 시장이 되게 컸잖아요. 네.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그럼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보조금 수혜주가 누구냐, SK 이노베이션이냐 있었잖아요. 네. 결국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텔레맥티스, 스마트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로 이제 그런 조작이 되는 네.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동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차량 제어, 진단, 위치 추적이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 차량용 조명 관련된 그런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인데 이것들을 다 이제 구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또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가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거기에 달려 있는 수많은 이제 그런 기업들 네.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큰데요. 그러니까 이 센서라든지 엔진,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이 각종 제어 장치들이 바뀌면서 반도체로 가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가 효율을 위한 경쟁들을 한국에서 많이 경험해서 알 거예요. 정말 더 크기를 줄이면서 뭔가 그런 열이나 저항도 줄이고 네. 대신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효율을 정말 직접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쟁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되면서 대폭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만 해서 시장을 100조 원 이상으로 이미 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장면이 올해 한 번 있었는데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회장이 그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만나가지고 협력을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반도체 공동 개발과 차세대 정보 기술을 교류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반도체 업체와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업체의 그런 콜라보레이션 협력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시장은
앞으로 뭐 불보듯 뻔하게 성장을 할 텐데 자동차 전장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규모가 더 커질까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뭐 반도체만 100조였는데 지금 전체 전장 시장을 2024년에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0조 원, 2028년에 7천억 달러.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910조 원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가장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보다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봐요. 와. 2020년대 후반이 되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2021년에 발간한 이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제 미래 자동차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 해외 진출 전략에 관한 보고서인데요. 네. 여기를 보면 이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이 기계에서 전장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이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전장 부품이 자동차 전체 부품의 지금 30%에서 70%까지 상승할 거다.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에서 지금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우리 삼성이 하만 인수하고 막 이럴 그쵸, 때 그쵸. 전장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전장에 대해서 크게 뭐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런 전장 산업이 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삼성전자, LG전자 기본 전자 완성 또는 뭐 반도체 이런 네. 쪽을 관련한 업체들만 있고 아직 그 많은 수많은 업체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아직도 완성차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자동차 산업 뭐 예전에 현대차라든지 발전시킨 걸 보면 외국에서 각종 뭐 엔진, 터빈, 차축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조립 을 하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완성차를 판매했으니까 외형상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쵸. 사실 이익률이라든지 실질적인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이라든지 이런 정말 기반 산업은 많이 크지 못한 채로 그런 뭔가 외형상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전 세계 굴지의 그런 부품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완성차 업체의 사이즈가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쉬라든지 네. 뭐 덴소, 뭐 컨티넨탈 뭐 마그나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한국에 굉장히 산업에 이런 관심이 많은 분들도 이런 업체들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부품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냥 소싱을 해주는 업체지만 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뭐 직접 이제 뭐 요즘 외국 주식을 많이 하시지만 그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그래도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뭐 모비스라든지 다른 부품 업체들을 많이 만들곤 있었지만 아직은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는 부품 산업이 좀 뒤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전장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전장을 따라갈 수 있는 뭐 텔레매틱스라든지 LED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각종 이 전자산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업체들에게도 기회의 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 전장으로의 변화가 계속해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관련 시장의 규모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이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좀 마련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도 이걸 따라가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과 전쟁을 통해서 두 번 크게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두 번 다 겪은 적이 없고 이게 워낙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벤츠든 볼보든 이런 내연기관을 만든 전통적인 강자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가 따라가질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완성차를 홍보할 때 오히려 그래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파워트레인을 수입했다라는 걸로 오히려 브랜드 장사를 하고 이제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내연기관에서 아예 전기차로 바뀌면 이 핵심 구동 라인들이 싹 다 바뀌는 거고요. 거기다가 전기차나 자율주행 컨셉으로 가면 전자, 반도체, LED, 통신, 카메라 우리나라가 꽤 강하잖아요. 그렇죠. 파워트레인 이거보다 훨씬 강점이 있는 분야로 방향이 설정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데들이 전장 산업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1차, 2차 벤더들도 네. 아예 방향을 적극적으로 틀어서 우리나라가 변화는 굉장히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산업자원부에서 2023년 5월에 발표한 네. 그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에서 자금 지원을 약 14조 3천억, 네. 그다음 일감을 2030년까지 현재 5배로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이제 미래차의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나 핵심 인력들 양성하고 미래차 부품 특별법, 이제 그런 자금이라든지 세제 혜택, 뭐 상생,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령들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EU 같은 2대 주력 시장과 중동,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유망 시장에 대해서 부품 수출을 확대해 보겠다. 그러니까
아예 부품 시장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을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 2020년, 27년 상반기까지 미래차를 2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개별 소비세라든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그런 뭔가 보조금들을 지급해서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밝힌 거죠. 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전장 쪽,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산업 쪽은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겠지만 반대로 내연기관 관련한 기업들은 빠르게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EU에서 2021년에 공식적으로 밝힌 게 2030년까지는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55% 감소를 하고요. 네. 2035년에는 아예 금지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현대차, 뭐 GM, 폭스바겐,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도 2035년 뭐 제로 정책 네. 이래가지고 2035년까지는 완전 전동화를 하고 그때 이후로는 그러니까 뭐 기존에 굴러가던 건 몰라도 생산이나 판매는 중단하겠다. 내연기관 가솔린 기반 자동차는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사실 10년이라는 게 산업에서 금방 시간이 가요. 그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라인을 다 바꿔야 되고 기술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완성차 시장의 판도도 진짜 상당히 바뀔 것이거든요. 내연기관을 만드는 부품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환, 특히 기존 비용들의 전환 기간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기차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뭐 상하이 자동차, BYD 중국 기업들의 굉장히 신생이 약진되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동차 전장 산업 관련해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어떤 점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까요? 그냥 뭐 이제 투자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미래 자동차 네. 산업을 이제 보는 걸 보면 이제 긍정적인 전망에서는 예를 들어 뭔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IoT, 스마트카, 그러니까 애초에 자율주행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책을 본다든지 뭐 휴식을 취하든지 그쵸. 사람과 담소를 하는 그런 애초에 그런 여가 공간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근데 또 부정적인 전망에서는 이제 카쉐어링 관점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카쉐어링이 커지면 1인 1차가 아니다. 더 이상 자동차를 사지 않고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 쉐어링하는 걸로 해서 자동차를 전부 줄인다. 거기다가 또 이동 관점에서는 뭐 드론이라든지 UAM, 하이퍼루프 다른 정말 미래 대체적 수단과의 경쟁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긍정적, 부정적 얘기를 하는 모두 공통이 단기간에는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는 것들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규모라는 것도 여전할 것이어서 결국 특히 거기다가 완성차 업체, 신생차 업체, 전문 전장 업체, 전자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다 뛰어들어서 이 막 900조의 시장을 바라보면서 네.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 있는 중소, 강소 기업들의 중심으로 전장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유망적인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자동차 전장 산업에 대한 미래 전방 들어봤고요.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 이 시간 배태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